자, 고등수학 1등급, 수능 1등급. 자, 오늘 제 첫 번째 날 1탄 차이점을 이제 좀 먼저 얘기할 텐데요. 어, 아까 이게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를 드렸죠. 예, 수능과 내신이 그나마 그래도 좀 일치한 과목. 수능 준비를 위해서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 그게 수학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로 그런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뭐 디테일한 부분을 좀 파고 들어줘야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테니까.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수학은 공통수학 1, 2가 돼야 수원을 할 수 있고, 수투를 할 수 있고, 수원 수투가 돼야 미적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2-2가 되고 수하의 공통수학 2의 경우의 수가 돼야 확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어쨌든 연계적인, 이렇게 연계가 되는, 예, 이어지는, 커리큘럼이 이어지는 이런 과목이잖아요. 교과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과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가야 된다, 이건지, 아니면 뭐 그렇게 되냐? 야, 유형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야, 공통수학 1, 2가 유형만 하고 나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원 수투만 빡세게 심화를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어떤 유도리가 있는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상당히 하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 내신 1등과 수능 1등급은 뭐 아시다시피 현재 고1까지는 똑같이 4%, 4%. 예, 두 등급제에서는 4%, 4% 안에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뭐 지금 중3부터는 10%고요. 근데 학교에서 4%에서 10%에 드는 것과 전국의 4%를 드는 것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얘기를 좀 우선은 좀 저학년 부모님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능은 굉장히 스테이블한 시험이에요. 좀 이게 물 비슷해요. 그러니까 2022년 수학, 2022 학년도 수능에 만점자가 한 3천 명이 나오고 1등급까지 88점이었잖아요. 그 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매년 수능 난이도가 거의 유사한데, 약간이 아니라 왕창 쉬워야 1등급 컷이 88로 올라간 거예요. 88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쉬워? 이 정도 느껴져야 수능 1등급 컷이 88로 올라가고, 그냥 약간 어려워. 좀 쉬워. 적당한 것 같은데. 좀 쉬운데 나만 어려웠나? 좀 뭔가 의심이 있어. 불안감이 있어. 이러면 무조건 1등급 대부분 84예요. 아셨죠? 85 아니면 84. 예, 여기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1등급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떤 접근을 하는 게 좋겠냐면, 절대적인 어떤 수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미 기준치가 돼 있어. 내가 이미 고3 올라가서 수능 관련된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죠. 모의고사를 이렇게 봐가면 내가 대충 몇 등급 나올 줄 알아.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냥 메스프도 알고 학생도 알고 주니어도 알고 부모님도 알아. 그러니까 이게 큰 이변이 일어나거나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정도. 네가 이제 뭐 킬러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됐고요. 그래서 중킬러까지 풀 수 있냐, 중킬러 중에 한 문제 맞을 수 있냐, 뭐 다 틀릴 거냐, 이거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니까 뭔가 기준치가 정확히 있는 상태에서 등급 환산이 되는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정한 문제 푸는 실력, 심화 문제 풀는 실력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뉘는 시험. 이게 이제 높이가 이제 1부터 10까지 있다면 1부터 10까지가 골고루 출제되는 시험. 이것을 이제 수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면에 그럼 학교 시험은, 학교의 4%와 10%는 우선 이제 4%대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0명의 4% 8등이죠. 8등이죠. 예. 300명이면 12등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300명 넘는 학교면 사실 굉장히 큰 학교인데요. 300명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2등까지죠. 근데 저 12등이라는 구조가 이제 모수가 사실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을 이제 내다 보니, 어, 이 이런 게 있거든요. 학교마다 변별의 기준을 어디다가 주냐. 이게 이제 그 학교의, 잘 들으세요. 예,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변별의 기준을 어디다가 주냐. 그러니까 어느 학교도 1 등급이 동시에 많이 나온 동점자가 동시에 많이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동점자 처리법에 의해서 모두 다 2 등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별력을 주긴 줘야 되고 아이들 성적을 갈라주긴 갈라줘야 되는데 그 변별력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냐. 이게 인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출제할 때. 이렇게 초점이 왔다 갔다 그래요. "가만히 있어." 예.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 22개 뭐 20개 요 정도의 대부분 학교들이 적은 문항수로 50 분의 시험을 갖고 상위권 아이들의 변별력을 취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 근데 인제 이런 건 있죠. 저게 인제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예, 학교마다 천차만별이 됩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는 친구의 수가 극히 적은 학교들이 있어요. 예. 학교, 교 뭐 이런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제대로만 해도 1 등급에 들어가기가 매우 쉽다. 예, 매우 쉽다. 그러니까 그게 인제 수능의 등급을 담보하진 않고 학교를 잘 골라가면 이제 굉장히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있다. 단 전체적인 공부 수준이 낮으면 여기서 문제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인제 대치동권이다. 뭐 학군지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피가 터지는 경쟁을 해야 저기 인제 4%나 10%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는 수능은 시험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어차피 리니어하게 원래 나오던 대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 이것은 사실은 되게 범국가적으로 통용된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방법이 범국가적으로 있지. 근데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게 쪼끔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색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학교 수준, 학교 출제 방식, 학교 형태, 어 어 학교 아이들의 실력, 경쟁하고 있는 아이들의 집단 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쳐서 자 뭐 한 문제 실수 뭐 한 문제 서술형 채점에 대해서 한 문제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게 이제 학교 내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런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가 있냐면 수학을 학교에서 2 등급을 받죠. 그럼 2 등급 받은 아이들이 있겠죠. 예 20 몇 명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2 등급 받은 20 몇 명이 과연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몇 등급을 받냐. 전부 다 2 등급을 받는다. 이러면 그 학교를 1대1 학교라고 부릅니다. 1대 1. 그래서 수능과 내신 등급이 똑같아. 이렇게 되는 학교가 1대1 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 혹은 뭐 전사고 이런 학교들은 아니겠죠. 네. 내신이 3 등급인데 수능 1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0점 몇 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수능 내신이 1 등급인데 모의고사가 전교 1 등이 막 3 등급이 나와요. 이런 학교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전교 1 등이 모의고사가 3 등급이 나와요. 수능이 3 등급이 나와요. 이런 학교가 사실 되게 많은데요. 훨씬 더 많죠. 이런 학교들은 3.0 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1대1 학교 기준으로 소수점으로 가는 학교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수능 수준에 준하는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 대 1을 기준으로 2대 1, 3대 1 이렇게 내신이 더 잘 나오고 있는 이런 학교들의 기준은 사실 준킬러까지는 택도 없어요, 난이도가.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훨씬 더 하향돼서 뭐 준시마만 해도 담아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니 결국은 내신을 잘하기 위해서 수학은 중학교 때 내가 진학할 학교의 내신 스타일을 분석해서 내신만 잘하고 싶으면 그런 걸 분석해서 그거에 맞게끔 심화 빌드업을 하는 게 맞다. 그냥 뭐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에 이게 복잡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입시랑도 관련된 얘기라서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신 잘 맞는 학교를 가면 또 그 학교 전체적인 입결이 안 좋고 그래서 입결이 안 좋으면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좀 일반고에 그냥 일반 학교로 분류가 될 경우 또 굉장히 좀 살아남기가 힘든 경우 또 전일이 아니면 전교 1 등이 아니면 좀 살아남기 힘든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누누이 얘기 드리는데 수학 때문이라도
수학 때문이라도 뭐 좀 그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반대의 취지를 갖고 얘기를 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공부를 그러니까 어떤 학교 뭐 인근 학교 뭐 내가 뭐 비학군지에 사는데 우리 집에 있는 학교 그냥 뭐 내신 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수 수준에 맞춰서 해 그러면 인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으로 그냥 쫙 깔아 버려서 인제 아이가 공부나 학습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길이 아니면 실패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이게 뭐 물론 인제 사람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률을 높이는 거니까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우선은 심화 빌드업을 쭉 시키세요. 예 쭉 시켜서 가능한 선을 만들고 그 가능한 선을 보고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내신도 1 등급에 들어가면서 수능도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은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나는 부족했어. 그러면 수능은 좀 뒷전으로 하더라도 뒷전은 아니다. 좀 나중으로 인제 좀 미루더라도 내신을 잘 챙길 수 있는 구조의 학교를 지금은 진학을 시키시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인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마다 난이도가 진짜 천차만별이다. 이게 우선 첫 번째 얘기의 주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 이렇죠. 어느 고등학교든지 뭐 수능처럼 아예 내신 시험을 다 똑같이 통일해서 국가고시로 보자 이러면 어 그 문제가 좀 심각하지. 그것도 어 교육상으로는 형평적이고 굉장히 공평하나 예 이게 좀 사회 기반적으로 문제가 있겠지. 수능을 그럼 그냥 그걸로 보면 되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좀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예 어머님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 "무슨 차이가 제일 많이 나냐."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길래 계속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난이도가 1, 2, 3, 4, 5, 6, 7, 8, 9, 10이 있잖아요. 근데 인제 뭐 예를 들면 대치동에 뭐 D고다. D고다. D부고다. 뭐 어딘지 다 아시겠죠? 당연히 인제 10이 출제가 되겠죠. 근데 옆 동네 송파구 넘어가요. 송파구 오금동. 오금고 그러면 8도 안 나오지 7? 7은 나오나? 7 하나 문제 나올까 말까. 한 6 나오나? 고 정도. 그러니까 획으로 설명드리면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가? 그냥 해. 자 예를 들어서 그 송파구에 있는 아까 오금동에 있는 그 학교 예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마플 시너지만 다 풀 수 있으면 터프 빼고요. 예 터프 안 풀어도 돼. 터프 풀지 않아도 마플 시너지만 다 풀면 올백은 못 맞아도 1 등급 노려볼 만하다니까요. 예 이런 수준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 들었던 단대부고 D부고 예 D부고는 어 마플 시너지 풀고 들어가면 한 40 점은 맞으려나? 40 점은 맞겠다. 한 50 점? 예 50 점? 60 점? 예. 60점 이상은 절대 못 맞는다. 이런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플 시너지가 유형서잖아요, 유형서. 심화서가 아니라 예 유형서잖아요. 유형서, 고급 유형. 예 그다음에 준심화가 약간 섞인 이런 책인데 그 성적 시험지를 놓고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옆구잖아요. 강남구, 송파구. 근데 예를 들면 지방의 비학군지 학교들을 이렇게 시험 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어 진짜 그래요. 마플 시너지만 풀어도 다 외워서 풀어서 다 맞게 할 수도 있는 시험지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격차가 심하게 난다. 그건 뭐 부산 해운대고 시험지 장난 아닙니다. 예. 물론 부산 해운대가 저는 바다로만 알고 있진 않죠. 저는 부산 해운대 이러면 교육직구 이렇게 알고 있지 바다로 알고 있진 않죠. 물론 해운대 엄청 좋아하는데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해운대 앞에 가서 하고 싶은데 "나 잡아봐라." 하는데 잡아줄 사람이 없네. 네. 어쨌든 예. "나이 먹고 주책이야." 이럴 수 있겠지. 그 해운대 앞에 가면은 그 앞에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 포장마차 이렇게 게랑 같이 끓여 주는 라면. 그 갑자기 훅 땡기네. 자 어쨌든 라이브하다 왜 이래. 자 어쨌든 어 해운대고 어렵고요. 뭐 울산 청운고 전사고 어렵고 네 뭐 묵동 강서구 유명하죠. 이게 어려운 학교들.
예, 대치동 밥방고들의 수준과 거의 동일하거나 그것들을 뛰어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진짜 뭐 저기 죄송한 얘기지만 강원도의 뭐 잘 모르는 어느 고등학교, 예, 시험지 정말 형편없고 이렇게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심하니까 내가 인제 지방에 살면, 그러니까 서울에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엄청 심해요, 이 난이도 격차가. 근데 난이도 격차도 심할 뿐더러 이제 아이들 인제 입결도 격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좀 고려를 해 보면 결국 내신을 1 등급 맞는 거랑 수능 1 등급 맞는 거랑 이 수학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학은 인제 문항이 결이 좀 비슷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다.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 준비를 수학은 미리미리 하는 게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심화 빌드업을 꾸준히 시키시라고. 그래서 심화 빌드업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아이가 심화 간극이 있고 어느 정도로 심화를 올려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이 되면 거기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방향을 선택하고 거기서 맞는 학습을 꾸려서 인제 최대한 윤택하고 효용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예, 이 입시를 뛰어넘는 이런 방법을 구사해야 되는 게 현재 이 내신과 어떤 수능의 저희 1번, 예, 4% 10% 4% 이런 차이에 비롯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제 MPT를 제가 인제 어렵게 내는 이유는 전국 단위 기준으로 평균을 맞춰서 뭔가의 선행 지표를 잡아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선행할 때. 왜냐면 그거는 고등학교 가면 나와요, 어차피. 모의고사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최상 지표에서 우리가 인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MPT 예를 들어 수상이 만점선이다, 이렇게 나오면 근데 내가 뭐 학년에 따라서 인제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중3 인데 MPT 수상선이 만점이다. 그러면 수학으로는 어 전국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상당히 좀 어렵게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틀리고 점수가 안 좋은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다 분석이고 분석 값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올바르고 유리한, 올바르보다는 유리한이 표현을 유리한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니 고거를 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어떤 인제 학부글랩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MPT 보는 날, 그다음에 성적표 오는 날 집이 지옥이라 더 이상은 못 보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 '분석이 되고 있다.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맞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또 뭐 쓸모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건가? 예. 자, 중간 잠깐 채팅을 하겠습니다. 네. MPT 신청은 했는데 결제 문자가 없어요? 그 MPT 신청은 언제 하셨는데요? 그리고 MPT는 신청을 하셔도 결제 문자를 일괄로 보내드리지 개별적으로 드리진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드리긴. 네. 자, 오늘 기말고사 끝나요. 네, MPT 따로 결제 문자 없어요. 네. 네. 수학반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곳에서 원장님 쫓아가면 수능 준비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MPT 보니 좋더라고요. 자, 잘 듣고 계시죠? 자, 인제 자 다음 내용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 번을 설명하면서 인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2 번은 약간 3-4 번과 더불어서 이게 좀 같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일률적인 시험, 학교만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률적인 시험에서는 변수나 특별한 어떤 이 문항을 바꿔서 혹은 문항을 굉장히 특이하게 특별하게 이런 식의 출제가 불가능한 이런 시험이 이제 수능이 되겠고요. 학교만의 시험이라는 건 진짜 출제자의 맘이라는 거. 물론 인제 뭐 선생님들도 출제를 하고 나면 예, 뭐 교육청에 제출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제 제반 사항들이 있겠으나 어쨌든
학교만의 시험이라는 건 아무래도 랜덤성, 그러니까 자율성, 그다음에 랜덤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제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요 얘기고 그거에 관련된 얘기는 좀 뒤에 다시 내용이 있으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 수능은 아까 얘기 드렸죠.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6부터 10까지의 테마 단계가 있다면 그게 다 출제되는 게 수능이고요. 그다음에 내신이라는 건 6부터 10까지 중에 6이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7, 8, 9, 10만 나오고 혹은 6만 나오고 6, 7만 나오고 6, 7, 8까지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별이 천차만별인 게 이제 내신 시험. 그다음에 수능은 어쨌든 1부터 10까지 다 나오는 시험.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신이 무조건 어려워. 그럼 수능 대비가 자연적으로 돼. 그게 수학의 어떤 심화학습 체제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신이 쉬워. 그러면 어 내신이 쉬워. 그래서 수능 대비도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학교 내신은 뭐 6, 7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난 10까지 아예 공부시킬 거야. 이거는 진짜 어머님의 바람이고 꿈이고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미리 얘기 드리죠.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내신 외에 나의 입시 외에 별도의 것을 뭔가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서 3학년 올라가면은 학교 시험이 쉬웠던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되는 게 이제 고3 모의고사 성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면 본인의 성적이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그 딜레마가 있으니까 이런 설명이 또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어쨌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수학에서 유행하고 있는 입시 문제들을 통해서 수학에서 유행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 유행하던 문제랑 지금 유행하던 문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 유행하던 문제가 사실 좀 쉬운 거죠. 지금 유행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 추론밖에 낼 게 없어요. 사실은 뒤져보면. 그래서 추론이 나온다. 킬러가. 예. 근데 소풍은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한 60%에서 70% 학교들이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출제할 때 모의고사나 수능에 문항을 변형해서 출제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의 유행을 따라가게 돼 있는 구조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반영되냐, 뭐 2, 3년 뒤에 반영되냐, 이거는 뭐 출제자의 마음이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유행하는 문행 스타일을 그러니까 유행하는 문항 스타일을 선도하는 게 모의고사고 수능이다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유행하는 스타일의 문항들 중에 어 학교 아이들 혹은 뭐 학풍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반영되는 부분과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특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여기는 모든 그 유행하는 형태가 올라타져 있는 학교도 있고, 뭐 부분으로 취합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너 전체 유행을 그렇게 가라. 나는 내 길 갈란다. 이런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행하는 문항 스타일을 따라서 진행되는 게 이제 수능이라 보면 되고.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뭐 패션이나 문화로 보면은 이게 주도하는 거죠, 수능이. 예. 주도하면 거기에서 주도된 어떤 문화나 이제 그 문항이죠. 문항 체제에 대해서 시사선별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는 그게 학교만의 선택들이 된다. 그래서 학교는 어 모든 그 유행하는 어떤 형태의 전체적인 문화 스타일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일부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특히 인제 부교재가 있는 경우 부교재의 느낌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렇다. 그러면 인제 그러면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는 모든 전문항의 형태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인제 학교를 가고 나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런 작업들이 인제 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등의 내신 대비와 중학교 내신 대비와 고등학교 내신 대비는 수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왜냐면 학교별로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걸 분석하지 않고 그냥 양으로 밀어붙이는 선생님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학교에 대한 어떤 학풍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왜냐면 범위가 좁고 잠깐만요. 예. 범위가 좁고 그다음에 내는 어떤 스타일이 있고 예 그다음에 수능은 범위가 넓고 내는 스타일이 없고 예 그냥 그렇게 딱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 약간 부분 발췌본의 느낌이죠. 내신이 부분 발췌본의 느낌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좀 일찍 학교를 선택한 후에 그 학교의 학풍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냐. 그 학교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선 1 번. 자 두 번째 이런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부분 발제가 된 어떤 문항들에 대해서만 심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인간의 두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C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수능에는 이제 ABC가 다 나오고 내신에는 이 학교는 B만 나오는 학교야. 그러면 B만 딱 터득해 갖고 그 부분만 심화를 하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 사고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럼 외웠으면 변형 능력에 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변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어 인제 정도를 계속 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트릭을 쓰거나 요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릭을 쓰거나 요행이 없는 게 결국은 유형을 개념을 배우는 유형을 제대로 익히고 그다음에 유형 이후에 심화 빌드업을 한 후에 심화 빌드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뭐 간극이 제로인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99%의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간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화 빌드업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는 모의고사 기출로 반드시 갈아타야 된다. 모의고사 기출이 이제 모의고사 수능 기출인데 그것들을 풀어보면서 최근의 트렌드와 유형으로 이제 뼈대를 이렇게 잘 세워 놓는 거죠. 그렇게 세워 놓고 학교 배정이 이제 되고 나면 그 학교에 맞는 어떤 학번과 형태에 따라 예 내신 대비를 맞춰서 진행을 하면 물론 이제 본인의 인풋 값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에 맞게 이렇게 대비를 하면 그거보다 더 사실은 내신 성적이 좋게 나올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런 결과들이 준비된 결과들, 이렇게 결과들이 준비되어 수능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건 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인데요. 내신에는 서술형이 있죠. 지금 말이 많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수능도 이제 변화네 어마나 말은 많은데 현행 체제로만 얘기 드리면 수능은 객관식과 단답형만 있죠. 예. 하지만 내신은 서술형, 서답형이 존재한다는 거. 근데 이게 서술형 채점이 사실은 엄청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고등학교 이제 내신 문제 보면은 객관식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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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4점 이렇게 가다가 주관식에 딱 오면 10점, 바로 뛰죠. 8점, 8점, 10점, 10점, 15점 이렇게 바로 뛰죠. 그래서 결국은 서술형에 관한 관한 채점 강도, 그다음에 서술형의 난이도, 그다음에 저 서술형 때문에 벌어지는 시간 배분 이런 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엄청난 변수가 된다. 이게 이제 좀 중요 예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대비할 때 서술형을 좀 대비를 미리 해야 되냐? 대비해야죠. 그러니까 수수령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 제대로 풀고 제대로 쓰는 훈련. 그다음에 자기의 사고 구조를 남한테 표현하는 훈련.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 구조를 남한테 표현을 어떻게 하냐? 최적화된 방법으로 쓸 것만 써서 표현해 주면 돼. 다 쓸 필요 없어. 그냥 수학을 하는 사람끼리 알아들을 수 있게 네가 이렇게 사고를 제대로 했구나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건데요. 여기 채팅하려면 로그인이라고 뜨네요.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거 늘리면 되나? 이렇게? 오, 지워졌다. 이게 간단히 지울 수가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항별 난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또 엄청난 변수죠. 그러니까 내신 대비 설명회들을 이제 좀 다녀보시면 나중에 이런 얘기 꼭 할 거예요. 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머님들. 근데요.
가끔씩 확 틀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다 해야 되고요. 예 쉬운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수강료를 많이 냈어요. 뒤에 얘기는 안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문항별 난도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사실 좀 전 견해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문항별 난도가 예측이 불가능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뭐 학교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뭐 저희도 MPT 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평범하게 내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좀 엣지를 주면서 어려우면서 쉬운 아이들도 쪼끔 풀 문제가 있으면서 막 이렇게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히 변별력을 이제 소수의 변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시험지를 출제하다 보니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냥 난이도가 약간 들쭉날쭉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내던 패턴을 갑자기 어느 날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바꾸는 거는 사립고들은 잘 안 바뀌어요. 예. 사람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국공립들은 훅훅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정근 가고 정근 오식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고 하지만 인제 수능이라는 것은 그런 분석은 필요가 없다. 예. 그냥 뭐 사람이 바뀌어 들어가도 뭐 혼자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소수가 내는 것도 아니고 예 몇십 명씩이 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인제 문항별 난도 예측이 충분히 용이하다. 수능은 심지어 번호만 봐도 이 문항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까지 정해진 시험이죠. 근데 하지만 내신은 예 그렇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라도 결국은 아이들이 이게 저는 사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내신 대비 설명회를 가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문항별 난도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학풍이 바뀌어져 나올 수 있다. 갑자기 어렵고 갑자기 쉬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기출을 대비해 줘야 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갖고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아니라 평소에 미리 선행하고 공부할 때 심화 빌드업을 많이 해 놨어야 돼요 그냥. 이거 답이에요 그게. 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시험에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내 실력에 대비해서 점수를 잃지 않는 시험 방법론적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시험지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내 실력에 쪼끔 더 그거보다 쪼끔 더 우월하면 돼요 우월하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초등학 아니 고1이야.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시험이 나왔어. 쉽고 어렵고가 걔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돼야지 이런 느낌이 돼야지 극복이 되는 것이고 어 암만 그 안에서 쪼끔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막 기출을 유형별로 풀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문학 연습이 될 뿐이지 거기서 그렇다고 점수가 쪼끔 더 나오냐 이거는 좀 회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신 대비를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어 뭐 여러 가지 기출은 풀리긴 하겠으나 사실 그닥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멘탈적인 부분이 강한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이제 마지막 얘기 드릴 게 시험 범위를 이제 단원별로 보죠. 내신은. 전체 범위가 아니죠. 근데 이제 수능은 전체 범위를 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문항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같으면 수능이 훨씬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왜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범위가 넓으면 문항 난이도가 똑같아도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되고 당연히 어 범위가 좁으면 집중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실제 범위가 넓은 것보다는 쉬운 시험이 되고 이렇죠. 그래서 범위가 넓다는 건 '아이들을 들들 볶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제 내신이 좀 범위가 넓게 떠도요. '문제가 쪼끔 쉽게 출제되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범위가 넓은데 문제가 어려우면 그건 뭐 다 같이 폭망인 거죠. 근데 고등은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수학적인 준비나 공부의 방향성, 공부의 방법보다는 굳이 이렇게 좀 찾자면 수능과 어떤 내신, 수학 관련돼서 찾자면 요 정도의 형태가 좀 수능과 내신이 좀 다른 형태니까 이걸 좀 보시고 감만 좀 잡으셔라.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수능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
고1 아이들 입장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고2, 고3들 입장에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아이들과, 이건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고2 아이들과, 그다음에 수능을 봐야 하는 고3 아이들에 대한 국한되는 문제지만, 결국은 어차피 그것도 곧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내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버무려져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이 저학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뭘 생각하는 게 맞다?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내신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게 입시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결국 입시 시험이다. 그러면 수학 입시도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부터가 되니까 결국은 내신의 포커스에 맞춘 공부를 그걸 맞춰서 선행을 하되 그걸 맞춰서 선행을 해서 빌드업을 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가는 게 현행 입시 구조에서는 가장 좀 올바른 학습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들으시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내용이 쉬워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런 방향으로는 또 아무도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늘 얘기 드리지만 아무도 정리를 안 하는 방향은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요런 방향으로도 한번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어머님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 받고 오늘의 라이브도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어, 내용이 별론가? 아무도 채팅을 안 하셨네, 그 사이에. 어이, 민망해라. 아이, 민망해라. 원래 이게, 제가 이제, 원래 남의 유튜브를 잘 안 봐요. 남의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예, 이렇게 보니까, 좀 유명하신 분들은, 이게 라이브를 딱 하면은, 채팅창이 읽을 수가 없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 이게 채팅창이 딱 이렇게 멈춰 이거 상황 딱 이해돼. 그래. 뭐 열심히 해. 그리고 이게 켜놓고, 뭐 이렇게, 뭐 설거지 하시고, 네. 딴 거 하시고, 이렇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어, 원장님 신달 프로그램 고2 아이들 대상도 있나요? 네, 12월부터, 아니구나. 12월이 아니고, 12월 말부터인데,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 1월부터 수원과 수투가 생기는데요. 수원이 먼저 생기고 수투는 좀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수원부터 이제 생깁니다. 예. 수원 수투까지는 계속 생길 거예요. 예, 심달은. 예. 심한 코스니까 전 코스가 생길 거고 그 심길도 심화를 길들이죠. 정철호 원장님이랑 하는 프로그램도 수상수와 반응 좋으면 수원 수투까지 계속 이게 생길 겁니다. 심화 라인은 뭐 전 교과나 과정을 다 만들어야 실제 완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듣느라 그래요. 에이. 열심히 듣는다고 채팅을 안 하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에이. 자, 그렇고. 자, 소나기 왕님이 질문하셨어요. 소나기 왕님이 왜 질문하시지? 모르시는 게 없잖아. 예. 원장님, 현 중3이 고등 때는 5등째로 바뀌는데요. 현재 인근 고등학교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국가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체제가 있는데 수능 준비가 잘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능 최저를 못 맞힐 정도까지는 안 될 건데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말 그대로 최저예요. 최저 학력 기준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학교를 갔는데 그 최저 학력이 안 되니까 최저 학력이 안 되니까 너무 걸러져.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너무 빡세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수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경우든에 따라 아이 상태나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겠으나 우선은 내신이 잘 나올 수 있는 맥스 학교를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입결이 좋은 학교 순으로 쫙 정렬 우리 아이가 갔을 때 1등급 나올 수 있는 턱걸이 학교 이거를 선택하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좀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수능 높이도 그나마라도 좀 올라가고 내신은 최정상급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상위권 전략이 되겠고요. 뭐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얘기 나온 김에 중위권 이제 이런 전략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이제 최저 형태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아예 빡센 고등학교를 가서 아예 내신을 버리고 정시 체제로 올인해서 2, 3학년을 재수 생활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학종이나 그 교과 전형에 아니면 매달려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아이 성향을 보고 판단할 부분입니다. 네. 자, 어느 멋진 가을날님 예비고의 교육방학 수학 공부 방법 좀 문제집으로 구체적으로 부탁해요. 너무 어느 멋진 가을날님? 부탁해요. 부탁해요. 이거 저도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부탁해요. 예, 조금만 질문을 디테일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이 예비고의 교육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예비 고일만 해도 몇 명 되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멘탈 인공호흡님 그만큼 집중적인 에이 에이 자 다음 MPT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다음 MPT를 뭘 예상을 해요? MPT는 2주마다 매일 봅니다. 매번 봅니다. MPT는 2주마다 보는 시험입니다. 자, 밀크티님, MPT 시험 범위를 봤을 때 전 범위는 모의고사 형식이고 중간 기말 범위는 내신 형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네요. 맞습니다. MPT로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 범위가 가능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모의고사 범위로 출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내신 때는 내신 범위로 출제를 해드리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막 이제 섞어요. 처음에 이제 출범을 할 때부터 모의고사 형태와 내신 형태를 모두 다 이제 좀 따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님, 원장님 예비고에 확정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심화까지 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선은 한번 돌리세요. 그냥 기본으로 한번 돌리시고 방학 때나 내년 겨울에 심화가 필요하면 심화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예비 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화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우선 한번 돌려놓고 어, 나중에 초견으로 모든 걸 끝내시려 하지 말고 후견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정은 개념의 학문은 아니에요. 네, 개념의 학문. 그러니까 개념의 양이 뭐 많은 학문이 아니고 결국은 고급 문풀. 예. 그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죠. 학종 선생님들 중에 최고의 선생님은 아이가 푼 방법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라고요. 예,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님 초육인데 공수센 C까지 하고 초육인데 공수센 C까지 하고 대수하고 있어요. 내신은 맞불 시너지 수준이면 1등급 가능한데 수능 1등급을 위해 공수 빌드업 원성까지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내신은 맞불 시너지 수준이면 1등급에 가능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피님 공수 빌드업을 최대한 하시고 어차피 공수 원투를 빌드업을 한다는 건 아이의 수학적 사고 역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라서 훗날에도 좋아요. 어차피 지금 뭐 어차피 훗날에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빌드업을 시키시고 그 빌드업상 갈 수 있는 최대 학교를 보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니까요. 예,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거꾸로 나도 무조건 이 학교야라고 정해진 상태시면 마프 시너지 정도면 1등급이 나오는 학교라면 뭐 한 레벨 한 7, 8 정도까지만 해놓으면 아주 거뜬하죠. 네. 7, 8 정도면 아주 거뜬하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책이 뭐가 있냐? 모의고사 기출로 치면 별 3개, 별 4개, 별 3개, 별 4개. 그러니까 결국은 뭐 8, 9, 10이 사실 문항수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책으로 치면은 뭐 절대 등급, TOT 요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까지 시중서는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예. 그냥 쉽게 말해서 마플 시너지만 다 풀면 다 맞는다. 그럼 마플 시너지까지만 해도 되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보탠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는 게 없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채팅 안 했다고 뭐라 했더니 아유 왜 뭐 아는 게 없으세요. 다 아시면서. 아우구스투스님 이수학 전사와 갑본고반은 오프 수업으로만 개강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쵸? 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건데 이게 온라인으로 관리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친구들은 중3이니까
중3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절실한 상황에서 듣게 되는데 이게 인제 온라인 좀 고민해 볼게요.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맘대로 "온라인 하세요." 이럴 수는 없고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홍달빛 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프라인은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저희도 굉장히 익숙한 형태니까 그런데 온라인을 할 수 있냐 없냐에 이제 가장 큰 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어떤 형태의 수업의 수업의 형태 과연 온라인 아이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핵심 이슈가 있는 거죠. 그냥 막 수업만 깔아서 달리는 거면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픈 수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렬 특강처럼 그냥 이렇게 한 번 듣고 뭐 관리 없어. 그냥 우린 관심 없어. 그냥 계속 뭐 피드백 없이 나가기만 할 거야. 이런 식의 수업이면 뭐할 게 없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인제 내신을 대비하는 특강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문제 난이도도 그렇고 예 뭐 틀린 것에 대해서 일일이 피드백을 해 줘야 되는 수업 시간 요런 형태적 제약이 좀 있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 님. 자 홍달빛 님 달빛 아래 한 잔 하시죠. 달빛 아래 오늘 뭐입니까? 달빛 아래 소주 한 잔. 참이슬 라이브에서 술 얘기 되나? 예. 소맥? 소맥이 좀 땡기는 하루네요. 원래 근데 이제 비가 오면 막걸리 파전 아닌가요? 동막골? 좋다. 자, 오늘 홍달빛 님을 예, 필두로 예, 오늘 동막골로 네, 집합하십니다. 자, 진도가 늦어서 이제 중2 끝나가는데 이제 몇 학년인데요? 중학교 과정부터 심달 모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아이 상황 보고 시키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중1부터 시키면 좋은데 이건 효율성을 더 우선시해서 어디서부터 하는 게 가장 좀 극대화된 효율이냐를 따져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 공수초교만 온라인 수업이 있나요? 내일 오픈합니다. 내일 부장님. 자 이제 시작님 예비 고일 내심 시험 준비 방법 문제집이요. 예비 고일 내신 시험 준비 방법 문제집이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고 아이 상황마다 다른데요. 요거는 좀 별도로 앞에 영상들 많이 있고요. 제가 인제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질문이 방대합니다. 예비9일 내신 준비 방법이요? 우선 학교 알려주시고 아이 성적권 알려주시고 목표 등급권 알려주시고 예. 아이 수능 뭐 풀었는지 알려주시고 심화bil도 어디까지 됐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완벽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그린맘님 썼다 지우고 자꾸 소심해져요. 네. 우리 아이가 말씀해 주는 상황 중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엄마의 바람대로 잘하고 있으려나. 자, 부탁해요 모르고 싶다 아이가 알면 최소 80년대생 초반생 뭐요? 이덕화님의 부탁해요 이거요? 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SCV님 JCV님 네 감사합니다. 제이님 초5고요. 초6-1 디딤돌 기본응용 시작했고요. 기본응용 끝나면 최상위 S 할 거고 초6-2도 최상위 S까지 끝나면 중등은 학원 보내려 하는데 6학년 2학기에는 학원 가서 중1 시작하면 괜찮을까? 아니면 좀 더 빨리 중1 시작해야 할까요? 이거는 아이 역량에 따라서 최대한 땡겨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연령, 절대 진도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가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좀 빨리 땡겨 주시면 좋은데 최근 트렌드나 어떤 상위권의 어떤 선행 정도를 봤을 때 조금 땡겨 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제이님. 김민정님 전체 프로그램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지금 화면 옆에 있죠. 화면 옆에 있네요. 화면 옆에 이게 전체 프로그램 있네요. 네. 좀 더 디테일한 신청서 및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시면 메스프 오픈톡 들어오시면 공지를 보셔도 되고요. 제가 가끔씩 올려드리는 곰 그림이 있어요. 그 곰 그림을 클릭하면 예,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가 쫙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클트님 관리 수업 해주시는 것처럼만 해주시면 온라인으로 또 갑본고 수업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갑본고라 해도 학년별 내신 수준이 달라서 어려울 수 있겠군요. 아니요. 갑본고반은 중3만 할 건데, 중3만 할 건데, 사실 이제 그거를 그렇게까지 이제 약간 이 갑본고를 가는 이 내신에 대한 어떤 이 특강 자체를 그걸 주력으로 들어라가 아니라 약간 서브 개념 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딴 거는 이제 메인으로 하는데 서브로 좀 더 어려운
심화 문항에 대한 변형 능력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과 어떤 아이들의 이제 이 피드백 관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 오프라인으로 우선 했는데 글쎄요. 국방고 전사고 갈 거면 뭐 5% 와서 들으시죠. 네, 국방고 전사고인데 5% 와서 들으세요. 그 정도는. 왜냐면 뭐 몇 번 되지도 않는 데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혼자 훅 취했어. 자, 나라라 사임당? 신사임당님이십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초사 남아입니다. 수학 감각은 조금 있어서 1031 같은 문제집을 제일 좋아하는데 교과는 현행 5-1, 4-1 최상위 하고 있어요. 이제 선행을 해야 같은데 문제집의 페이지 수를 늘리는 방법이 나을까요? 다른 학기 문제집 개수를 늘리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좋죠. 네, 둘 다 좋죠. 어, 주신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저라면 예, 페이지 수를 늘립니다. 예, 페이지 수를 늘립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늘리겠습니다. 저라면. 근데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답변 감사합니다. 초등수학은 최상 S까지만 해도 적당할까요? 적당이라는 건 없고요. 적당이라는 건 없고 최소한 심화서 한 거는 봐야 된다. 근데 그 심화서가 최상 S인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내신 수준 알려주신다고 조사하셨던 거예요. 고위 원서를 곧사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이거요? 현 중3들이 원서 쓰기 전까지는 못하죠. 학교가 몇 갠데.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제가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만약에 중3만 이거 좀 이제 필요하긴 하겠네요. 왜냐면 이제 곧 원서 쓰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다가와서. 그러니까 지금 신청해 주신 학교가 몇백 개거든요. 근데 그 몇백 개를 한 달 정도로 프로젝트를 건 게 아니고 한 최소 한 반년에서 8개월 정도 연구를 하려고 건 건데 중3 부모님들은 만약에 이제 급하시면 해당고에 대한 예 필요하시면 제가 요번 주 주말에 아예 그냥 시간을 좀 까놓고 연구를 할 테니까 12월 초죠. 지금 3주 정도가 남았으니까 중3 부모님들 중에서는 제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따로 개인톡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급하면, 네, 급하면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석, 그냥 그만 얘기할게요. 한 학기 분석하는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네. 자, 그 선택은 내년 중3들을 위해서, 내년 중3들을 위해서 한 프로젝트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럼 오늘 중3 어머님들 입장에서 이게 기분 나쁘네. 왜 500, 밑에 애들만 해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제 중3 어머님들은, 좀 얘기를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걔네부터 해볼게요. 네. 자, 중1 아이인데 그럼 심화를 어떻게? 최상위는 도형만 수월하고 나머지 는 대체적으로 어려워합니다. 뭐, 어려워해도 이겨내야죠. 이겨내야죠. 이거는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엉덩이 힘도 길러지면서 예. 문제에 대한 어떤 좀 집착력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길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유도하셔야 됩니다. 중이라는데 그럼 심화를 어떻게? 홍달비님 위에 질문이 뭐였죠? 아,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각 과정별 완성도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원장님 크크크크. 네. 그럼 언제 쉬세요, 원장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3이 급하니까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다는 못하고 그러니까 뭐 학교를 한 두 군데 정도만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두 개교 중3은 두 개교만 하시면 제가 그거는 최대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이 안 구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구해지면은 구해지는 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중1 여자의 지방학군지 중2 여자의 지방학군지 1품 2-3- 진행 중입니다. 방특으로 추가 2- 가능할까요? 2-1, 3-1. 추가 2-. 뭐 가능하죠. 네. 못할 건 없죠. 2- 안 했으면은 시키시면 되죠.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선택에 뭐 물어보실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뭐 필요하다면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기가 멈춘 것 같아요. 오전에 막 라이브 시작할 때 막 옆에서 폭우가 오고 있었는데 막
"와 뒤를 때려 부어!" 막 이러면서 막 창틀에서 다다다다다닥 소리 나고 막 이렇게 라이브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라이브가 끝날 때가 되니까 어우 막 뜨거운 햇살이 눈에 비쳐 갖고 어우 뭐 눈이 아프네요. 네. 자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런 내용이 1 탄, 2 탄, 3 탄, 4탄 정도 예 계획이 돼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왜 이렇게 헬스케지신 거죠? 헬스케졌나요 제가? 아 헬스케진 거는 제 머리카락, 머리카락. 예. 어떤 학생이 지나가시면서 "원장님 슈베르트 같아요." 그래서 모차르트라 했나? 저기 슈베르트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그랬더니 뒤에 따라가던 학생이 "야!" 이러면서 "아 그냥 내추럴하신 거야."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은 머리 때문에 그래서 예 진짜 큰맘 먹고 이발을 해야 되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보시면 되겠고 자 엠스캔 신청하면 될까요? 엠스캔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 약간 홍 대표님 그 뭐지? 개인톡을 좀 주세요. 예 개인톡 주시고 예. "오늘 감사드려요. 머리가 블락이 되어 살이 빠져 보이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착시 현상. 완전 도움돼요. 자 쪼락말 아니 조명빨 아니셔요? 쪼락말을 왜 읽히지? 조명빨 아니죠. 왜 조명빨이에요? 조명은 늘 똑같은데 지금 이 왼쪽에 세우는 그 조명 스탠드 모가지 지금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지금 고민 많아요. 조명빨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10년 젊어진 원장님 오늘 방송 좋았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수능 1 등급, 내신 1 등급 관련 준비된 내용들 제가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고 이제 뭐 수학 명사들을 좀 추천해 볼 생각이에요. 수학 명사들. 그래서 수학 교육에 관련된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 뭐 등등 예 좀 추천을 하면서 그래서 약간 수학 그 뭐랄까 수학 초대 손님들 계속 모으셔서 수학 얘기를 계속 그분의 수학 얘기를 빼먹는 썩석들이 요런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